인사드리겠습니다. KB손해보험점자 한민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좀 쳐주시면 안 됩니까? 민망해서. 예. KB손해보험 12월 영업전략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팀장님들 우리 12월 달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지금 뭐 해야 되죠? 운전자 해야 됩니다. 운전자 이야기를 먼저 좀 해볼 텐데요. 12월 달에 운전자 어떤 포인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 기사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에 변호사 선임 비용 절반은 소비자가 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뉴스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자, 변호사 선임 비용 왜 절반을 소비자가 내야 될까? 요 이야기를 먼저 좀 해보도록 할게요. 운전자 보험의 변호사 선임 비용, 담보, 지급 보험금 연도별로 비교를 해보면요. 21년도에 146억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3년 뒤에 24년도에 변호사 선임 비용 지급 보험금을 보니까 613억, 그러니까 무려 3배 이상, 4배 정도 이렇게 보험금이 지급됐어요. 그렇다 보니까 금감원에서 자, 이건 무슨 말이냐, 이거 왜 이러냐, 분석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니까 살펴보니까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자, 일단 교통사고 형사사건 상당수는요 1심에서 종결됩니다. 1심에서. 자, 그러면 1심에서 종결됐을 때 변호사 선임비용 수임료가 얼마냐, 보통 1000에서 1500만 원 정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필요 이상으로 소송을 진행하거나 변호사랑 가입자가 보험금 한도에 맞춰서 수임료를 부풀리는 꼼수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다, 많이 많아지고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심지어는 리베이트 제보까지 들어와서 이거 손볼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변호사가 5천만 원 있죠? 그 5천만 원 주시면 제가 1,000만 돌려드릴게요. 요겁니다. 요거를 지금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금감원에서 이 변호사 선임 비용 이거 문제다, 이거 지금 뭐 이런 악용이 돼가지고 보험금이 너무 많이 지급되고 있다, 손봐라, 요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거 근데 확정은 아닙니다. 확정은 아니지만 현재 기준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내용들 한번 보면, 첫 번째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자기부담금 50%가 생길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변호사 선임비용 1,000만 원이 들었다 하면 절반은 내가 부담해야 되니까 얼마 부담해야 되죠? 500 부담해야 되고 나머지 500을 보험회사에서 지급하겠다, 이렇게 되는 건데, 거기에다가 하나 더 한도를 축소하겠다라는 건데요. 무슨 말이냐면 심급별로 500만 원씩만 보장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1심에서 최대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이 500만 원이고 2심에서 최대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 3심에서 최대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 합쳐가지고 최대 1,500까지밖에 보장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뒤에서 이해하기 쉽게 자세히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게 지금 언제 변경이 되느냐, 지금 예상으로는요 12월 11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월 11일, 다음 주 목요일 날 변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요일까지 우리가 요걸 갈아태울 수 있는 시간이 있다,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 현재 확정된 내용은 아니지만 지금 요렇게 흘러가고 있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좋겠고, KB손해보험 현재는요 변호사 선임 비용 그대로 운영을 하는데 신급 부분도 없고요.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자기 부담금 없이 자유롭게 가입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도 개선이 되고 나면 신급별로 1심, 2심, 3심 각각 보장을 하고, 그리고 신급별로 500만 원까지밖에 보장이 안 된다. 그리고 자기 부담금 50%가 있다.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1심에 1,000만 원이라는 비용이 들었어요. 그러면 500만 원만 보장이 된다. 50%니까 자기 부담금 500만 원 해서 50%만 500만 원만 보장이 된다. 그리고 만약에 어떤 분이 1심이 아니라 2심까지 갔어요. 2심까지 갔고 변호사를 3,000만 원짜리를 썼다. 그러면은 1,500만 원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 1,000만 원만 보장합니다. 맞죠? 왜냐면 신급별로 500까지만 보장하니까. 그래서 3,000을 썼더라도 2심까지 1,000만 원까지밖에 보장 못 받는다. 나머지 2,000만 원은 내가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1심에 비싼 변호사 썼다, 2,750만 원짜리 썼다 이랬을 때도 절반이 아니라 500만 원만 보장이 된다. 나머지 2,250만 원은 내가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팀장님들 이 변호사 선임 비용이요, 사실 이 보상 지급
금액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보상 혹시 챙겨주신 적 있나요? 변호사 선임 비용? 잘 없죠. 근데 있으세요. 근데 어쨌든 이게 지급되는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지금 운영하는 변호사 선임 비용과 바뀌는 제도 개선 이후에 바뀌는 변호사 선임 비용의 이 갭 차이가 너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보상 사례는 적지만 우리가 어쨌든 요거를 영업적인 포인트에서 요런 어떤 또 절판 포인트가 생겼으니까 기존 고객님들한테 이야기를 해야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변호사 선임 비용이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변호사를 썼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거죠. 하면 변호사를 쓰는 케이스를 8가지로 정리해 놨습니다. 요 8가지의 케이스에 변호사 썼을 때 보장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자, 1번부터 4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그냥 쉽게 말해서 구속이 됐거나 고객님이 구속이 됐거나 정식 재판을 받은 경우가 1, 2, 3, 4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지만 어쨌든 구속이 됐거나 정식 재판을 받았을 때는 가입금액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뭐 제한 없이 자유롭게 쓸 수 있어요. 자, 그리고 5, 6번은 뭐냐면요. 12대 중과실, 그러니까 중대법규 위반으로 이 사고를 냈는데 정식 재판이나 구속이 된 게 아니라 그냥 경찰에 의해 불송치되거나 검찰에 의해 약식 기소 또는 불기소된 경우에 5, 6번이라고 합니다. 12대 중과실로 불송치, 불기소, 약식 기소 요 3가지 경우를 말하는데 5, 6번 같은 경우에는요. 부상 급수에 따라서 상대방의 부상 급수에 따라서 1, 7급은 5천만 원 한도, 8, 11급은 1,000만 원, 12, 14금은 500만 원 이렇게 한도 내에서 보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7, 8번은 뭐냐? 7, 8번은 뭐냐면요. 12대 중과실도 아니고 그냥 일반 교통사고예요. 그러니까 뭐 12대 중과실로 횡단보도 건넌 사람 친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1급, 2급 또는 3급 크게 다친 거죠. 크게 다쳐가지고 이런 형사 합의를 해야 될 때 근데 형사 합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송치, 불기소 그리고 약식 기소 요 3가지 경우일 때 7, 8번에 해당되는데 7, 8번은요 3천만 원 한도에서 보장을 합니다. 3천만 원 한도에서. 그래서 팀장님들 요 약관 내용은 뭐 제가 요 파일은 바탕화면에 둘게요. 바탕화면에 둘 테니까 팀장님들 자유롭게 이거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운전자 보험 12월 10일 다음 주 수요일까지 꼭 이야기를 해야겠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 자, 이 변호사 선임 비용을 이제 우리가 자 12월 10일까지 빨리 갈아태워야 돼요. 근데 문제는요, 지금 변호사 선임 비용 없는 고객님 있나요? 다 있잖아요. 하면 원래는 이 절판이란 게 야, 니 이거 없제? 이거 없으니까 빨리 가입해야 된다. 이게 원래 절판이잖아요. 근데 이미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뭘 포인트로 잡아야 되느냐? 예전에 가입해가지고 지금의 혜택을 못 누리는 사람들한테 야, 지금 이거 더 좋은 건데 니 옛날 거 가지고 있다. 이거 갈아태우자. 요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히스토리를 알아야겠죠. 히스토리 한번 볼게요. 변호사 선임 비용의 첫 이름은 방어비용이었습니다. 방어비용. 그리고 1, 2, 3까지 이렇게 역사로 이렇게 흘러왔는데 이 차이는 뭐냐면요. 결국에 가입 금액이 달라졌고 보상 범위가 원래는 2번까지만 있었는데 3번이 생겼고 4번이 생겼고 5, 6번이 생겼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약관에서 8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지금 여기 6번까지 있으니까 7, 8번은 어디 갔나요? 하시는데 7, 8번은요. 25년 4월에 3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25년 4월에. 그래서 1, 2, 3 그리고 25년 4월에 7, 8번이 추가되었다라는 것까지 기억하셔서 이런 히스토리들 변호사 선임 비용 히스토리 싹 정리 한번 해주시면 좋겠고, 자, 이렇게 변호사 선임 비용 히스토리는 팀장님들이 그냥 공부하는 형식으로 요렇게 바뀌었구나 알고 넘어가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기존 고객님 변호사 선임 옛날 변호사 선임 비용을 가입하신 고객님들이 최근의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꼭 갈아태워야 되는 그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요 자료는 어떤 자료냐면요. 운전자 보험의 비용 담보들 있죠. 비용 담보들 전체 변경된 히스토리입니다. 요거는 뭐 휴대폰에 딱 두셨다가 한 번에 탁 펼쳐보면 이렇게 보면 좀 편하겠죠. 자, 근데 요번에 지금 변호사 선임 비용이 변경되면서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23년 9월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23년 9월에 뭐가 나왔냐면 변호사 선임 비용을 선지급하는
그 업그레이드를 23년 9월에 했어요. 자, 이게 이제 왜 중요한지를 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팀장님들, 우리 변호사 선임 비용을 비롯해서 운전자 비용 담보에 선지급되는 담보가 몇 가지 있습니다. 총 3가지 있습니다. 그죠? 첫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변호사 선임 비용 선지급이 되고, 두 번째 뭘까요?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의 공탁금입니다. 공탁금. 그리고 세 번째가 벌금 담보입니다. 자, 그러면 공탁금, 벌금, 변호사 요 3가지가 선지급이 되는데, 이 3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선지급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단연코 변호사 선임 비용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제가 운전자 보험을 가입했는데 옛날 운전자 보험을 들고 있어가지고 이 3가지 담보 다 선지급이 안 되는 담보를 들고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제가 운전을 하다가 12대 중과실로 사람을 쳤어요. 그래가지고 형사 이 소송에 휘말린 거야. 그랬을 때 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뭘까요? 소송에 휘말렸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거 변호사 선임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뭐 소송을 뭐 정식 재판을 가든 약식 기소를 당하든 뭐 이렇게 판결문을 받고 뭐 이 법적 처리를 하게 되겠죠. 이런 순서인데, 자, 근데 문제는 제가 예를 들어서 이 선지급 3개를 다 예로 들어 볼게요. 자, 제가 지금 선지급 담보가 없어요. 없어서 사고를 냈는데 벌금을 예를 들어 500만 원을 내야 돼요. 판결문을 보니 5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내 수중에 지금 500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친구한테 전화를 겁니다. 친구한테 전화를 걸어. 야, 친구야, 내가 지금 돈 500이 없다. 돈 500이 없어서 교통사고 크게 내가지고 벌금 500 내야 되는데 이거 지금 돈이 말린다. 돈 좀 빌려줄 수 있나? 친구가 고민합니다. 근데 고민을 오래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알아보니까 한민호라는 이 친구는 지금 운전자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데 벌금을 내고 나면 그 벌금 영수증 판결문으로 보험회사에 청구하면은 일주일 안에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죠? 아닌가요? 맞잖아요. 그래서 이 벌금을 내 친구인 내가 돈 500을 빌려줘도 일주일 뒤에 받을 수 있다. 별로 안 묶입니다. 그죠? 벌금 괜찮아요. 그리고 교사처 공탁금도 필요 청구 서류가 뭐냐면 공탁금을 걸었다라는 확인서와 영수증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야, 친구야, 내가 교통사고 내가 공탁금 지금 한 3천만 원 걸어야 되는데 돈이 없다. 3천만 원만 좀 빌려도 친구가 고민해봤을 때 걱정 없어요. 일주일 뒤에 그 3천만 원 받을 수 있어요. 돌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지급을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일주일 안에 벌금이나 교사처 공탁금은 쉽게 돌려받을 수 있어요. 보험회사에서. 근데 이 변호사 선임 비용은요, 아까 이 형사소송의 가장 첫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죠. 그리고 이 변호사 선임 비용에 보험금을 지급받으려면 필요한 서류가 뭐냐면 판결문이 필요합니다. 판결문. 판결문이 필요한데 이 판결문은 언제 나오죠? 소송의 가장 끝에 나오죠. 그러면 이게 이제 진행이 빨리빨리 진행돼가지고 뭐 한 달 안에 빨리 뭐 속전속결로 해결될 수도 있는데 변호사 선임을 하고 난 이후에부터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만큼 오랫동안 내 돈이 묶인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내 돈으로 변호사 선임 비용을 냈건 내가 친구한테 돈을 빌려서 이 변호사를 선임했건 이 돈이 오랫동안 묶이기 때문에 친구가 돈 빌려주는 걸 꺼리게 된다. 요래 되는 겁니다. 오랫동안 묶인다. 그랬을 때 선지급 담보 3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변호사 선임 비용의 선지급이 가장 중요하다.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변호사 선임 비용 선지급 담보가 23년 9월 이후에 처음 나왔다. 요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팀장님들은 이제 타겟이 명확해졌죠. 23년 9월 이전에 가입한 운전자 보험 리스트를 쫙 뽑아가지고 변호사 선지급 담보가 없는데 요거를 지금 업그레이드 안 하면 평생 업그레이드 못하고 추후에 가입하면 자기 부담금 50%에 신급별 500만 원밖에 보장 안 된다. 요렇게 수요일까지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좀 정리하셔가지고 이야기해 보시면 좋겠고, 사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거리입니다. 사거리에 좌회전을 돌렸어요. 좌회전 돌렸는데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이 이 좌회전을 돌리다 그 행인을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행인이 대퇴부 골절이 일어나가지고 3급 판정을 받게 됩니다. 3급 판정을 받게 됐고, 자, 그러면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을 쳤으니까 12대 중과실이죠. 12대 중과실이어서 형사로 넘어가서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아까 제일 먼저 하는 게 변호사 선임 비용이죠. 3천만 원짜리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선임을 했고 요 이체증명서까지 자료가 다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그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면서
합의를 하게 됩니다. 합의금 8천만 원에 이제 피해자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으며 선처를 위해 노력하고 차후 어떤 민형사상의 소송을 걸지 않는다라는 조건 하에 8천만 원 받고 합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고객님이 변호사 쓴다고 3천만 원 썼고 그리고 교사처에서 8천만 원 썼죠. 1억 1천만 원을 운전자 보험에서 문제없이 받아야 됩니다. 한번 볼게요. 잘 받았는지. KB손해보험의 보험금 지급 설명서입니다. 이 당시에 교사처를요 1억 5천짜리 교사처를 가지고 있으셨어요. 그래서 8천만 원이란 돈이 바로 입금이 됐습니다. 근데 3천만 원이 입금이 안 됐어요. 아직. 왜 입금이 안 됐냐? 법원 판결문 제출 시 지급 예정이라고 서류 보완이 나온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게 변호사 선임을 하고 나서 판결문이 들어와야 보장이 되기 때문에 요 케이스는 뭐 빠르게 진행돼가지고 뭐 보험금을 받으셨겠지만 이게 이제 아다리 잘못돼가지고 소송이 길어지고 막 뭐 이런저런 일들이 많아진다 그러면 변호사 선임은 가장 첫 단계에 하지만 마지막에 나오는 판결문이 나올 때까지 오랫동안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릴 수도 있는 이 내 돈이 묶일 수 있는 사항이 처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 비용 같은 경우에 선지급 담보가 가장 중요하다. 그 선지급 담보를 포인트 잡아가지고 23년 9월 이전에 가입한 고객님들 반드시 수요일까지 갈아태워 주셔야겠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 자, 지금 요까지 설명드린 건요 업계 공통입니다. 업계 공통. 요까지 이야기 들으셨을 때는 KB를 해도 되고 메리츠를 해도 되고 삼성을 해도 됩니다, 팀장님들이. 근데 제가 이제 요까지 하고 이제 변호사 하셔야 됩니다 하고 이제 제가 이제 KB로 해주세요 하면서 정해 호소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정해 호소하면 KB로 해주실 건가요? 저 KB만의 장점이 있어야 팀장님들이 또 고객님한테 KB로 해야 된다 할 때 힘이 실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힘이 실릴 만한 KB만의 장점 어떤 게 있냐면요, 요겁니다. KB 손해보험은요 아까 말씀드린 그 선지급 범위가요 가장 넓습니다. 가장 넓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면, 자, 변호사 선임 비용을 선지급하는 이 조건이 있어요. 선지급하는 조건. 첫 번째, 타인이 상대방이 사망했거나 아니면 12대 중과실로 1에서 14급 급수를 받았거나 또는 일반 교통사고로 1에서 3급 급수를 받았거나, KB는 요럴 때 선지급을 합니다. 근데 타사는 타인 사망을 했거나 또는 중대법규 위반 12대 중과실로 1, 14급이 아니라 1, 3급까지만 선지급을 합니다. 1, 3급까지만. 일반 교통사고는 아예 선지급을 안 해요. 그래서 KB손해보험이 가장 좋은 조건으로, 가장 넓은 조건으로 변호사 선임 비용 선지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선지급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선지급을 가장 넓게 하는 회사가 어디다? KB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정해 호소하지 않더라도 팀장님들이 KB로 몰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KB 손해보험의 변호사 비용, 선임 비용, 선지급 범위가 가장 넓다라는 거 기억하셔서 KB로 다음 주 수요일인데 요거 좀 밀릴 수도 있어요. 근데 또 반대로 금감원에서 지금 이게 난리 난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변호사 선임 비용 손해율 높아가지고 줄이려고 지금 닫는 건데, 이것 때문에 지금 절판이 일어나가지고 난리가 나니까 얘들이 더 땡겨서 닫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최대한 빠르게 이 운전자 보험 이야기를 하셔야 되고, 제가 이제 요 이야기 끝나고 나면 다른 담보들 이야기 쭉 할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들은 잘 들어놓으셨다가 12월 11일 그러니까 운전자 그 절판이 끝난 이후에 좀 고민해 보셔야겠다, 작업하셔야겠다라는 거니까 지금은 운전자 보험 반드시 이야기 하셔야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KB 손해보험 운전자 보험이에요. 통합 상해 보장이라고 해가지고 이 상해와 관련해서 검사, 진단, 수술, 그리고 요 오탄데 치료나 재활까지 하나의 담보에서 이 모든 과정들을 보장받을 수 있는 통합 상해 담보가 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요 담보도 비용 담보 이렇게 변호사 선임 비용 갈아태우면서 상해 담보 같이 담아서 이야기해 보시면 좋겠고, 요런 검사, 진단, 주요 치료, 수술, 재활 이런 것들을 보장하는데 가입 금액 2천만 원으로 세팅하면 이런 식으로 세팅이 돼요. 자, 근데 요 치료에 어떤 게 있냐면 상해 재활 치료비라는 담보가 있습니다. 우리 한 2년 전에 DB 손해보험에서 처음 나와가지고 정형외과에서 이 열째면은 갈 때마다 돈 뭐 3만 원 주는 거 5만 원 주는 거 있었죠. 근데 그게 KB에도 있어요. KB에도 운영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중복 가입 불가입니다. 중복 가입 불가.
근데 요 담보에 그 상해 재할 치료비 2만 원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요 담보는 중복이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5만 원 가입하신 분들, 기존에 3만 원 가입하신 분들 고래 가입해가지고 매년 고래 재미 보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한테 요 담보 가입하면은 2만 원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통합 상해 담보 이야기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통합 상해 담보 같이 비용 담보랑 활용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 이렇게 운전자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요. 3대 주요 치료비 KB 손해보험이 이제 선지급 50%를 한다, 업그레이드 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선지급을 하는데 500만 원 한도로 선지급 50%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자, 이게 KB 손해보험이 3대 주요 치료비를 다 선지급하겠다라는 형태로 이번 달에 처음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요 치료비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담보들 많죠. 암 주요 치료비, 2대 주요 치료비, 순환계 주요 치료비, 이런 담보들 모두 이제 선지급 50%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다른 회사가 먼저 운영을 해서 KB가 또 이번에 따라왔습니다. 따라왔는데 여전히 선지급을 운영하지 않는 회사들도 있고요. 선지급을 운영하는 회사들은 암 주요 치료비만 운영을 하는 반면에 KB손해보험은 3대 주요 치료비, 암뿐만 아니라 내심 주요 치료비도 선지급 50%를 500만 원 한도에서 한다라는 거니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알아보니까 요 빨간색 회사는요, 선지급을 하고 나죠. 예를 들어 1,000만 원 가입했다. 1,000만 원 가입했는데 치료를 받을 예정이라서 500을 먼저 받았어요. 그리고 치료 다 끝나고 나서 나머지 500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500을 줄 때 선지급을 받았으면 이자를 제하고 준대요. 아우, 얄궂어라. 그죠? 야싸바다. 그죠? 근데 뭐 몇만 원 한다고 기분 나쁘게 97만 원 요래 줄 겁니다. 그럼 그게 기분 나쁘잖아요. KB는 얄궂지 않습니다. 이자 제하지 않는다. 다 준다. 500, 1,000만 원 다 준다. 그래서 이거 중요합니다. 맞잖아요. 이거 괜히 돈 3만 원에 사람 기분 나쁠 수 있어요. 맞죠? 그래서 그런 이런 부분들까지 고객님 기분 나쁘지 않게 KB가 선지급 담보를 세팅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3년 치료비 선지급 보험금 청구 어떻게 하냐면요. 이 약간의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인데 다른 건 다 똑같은데 하나가 추가됐어요. 뭐가 추가됐냐면 치료 예약 확인서가 추가되었습니다. 치료 예약 확인서. 이건 뭐냐면 어떤 공식적인 형태의 문서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이 각 병원에서 운영하는 시술 예약 확인서 이런 서류들이 있어요. 그거를 같이 청구하면 선지급 50% 500만 원 한도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제가 확보한 자료는 이런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냥 A4 용지도 아니에요. 그냥 쪼매난 네모 종이에 수술 확인서, 몇 날 며칠 어떤 입원이 어떤 수술 받는다, 이런 서류만 들어오면 선지급 50%를 500만 원 한도 내에서 하겠다라는 거니까 이제 선지급 더 좋아진 조건으로 KB손해보험의 3대 주요 치료비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암주요 치료비입니다. 암주요 치료비 한번 살펴볼게요. 자, KB손해보험의 암주요 치료비가 레벨업을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레벨업 했냐면 수술비를 매회 보장하는 형태로 레벨업을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수술비 매회 지급하는 게 어떤 포인트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KB손해보험에는 크게 3가지 암주요 치료비 담보가 있습니다. 그냥 만기보장 암주요 치료비, 만기보장 비급여 암주요 치료비, 만기보장 전이암 주요 치료비, 이렇게 3가지 담보가 있는데 이 3가지 담보들 모두 수술비를 매회 보장하는 형태로 11월 달에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그래서 수술비 매회 지급되는 형태로 활용을 해보시는데, 자, 그러면 수술비, 암 수술비 매회 지급하는 게 어떤 장점이 있길래 왜 업그레이드 했다고 할까? 어떤 사례가 있냐면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제가 MBN의 엄지의 재앙이라는 TV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에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이 본인이 93년도에 처음 방광암 진단을 받고 2006년도까지 14번의 수술을 받았어요. 14번의 암 수술을 받았어요. 제가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제가 찾아봤더니, 자, 이분이 의사인데 93년도에 방광암으로 3번 수술합니다. 3번. 그리고 99년도에 방광암으로 2번 수술합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또 방광암으로 2번 수술합니다. 그러니까 총 14번의 수술 중에 같은 해에 2번 이상 수술한 게 7번이나 되더라. 자,
자, 그러면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제가 좀 공부를 해보니까 방광암 같은 경우에 한 번에 이 진행이 좀 많이 됐을 때 한 번에 이 암 세포를 완벽하게 제거를 못 한대요. 부분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한 해에도 여러 번 수술을 하는 케이스들이 있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광암으로 한 해에 여러 번 수술을 한 이 의사 선생님, 만약에 기존 담보와 업그레이드된 담보로 각각 가입을 했다면 보험금이 얼마나 갔을까 한번 보면요. 기존 담보로 가입했으면 93년도에 3번, 99년도에 2번, 2000년도에 2번 이렇게 받았을 때 기존 담보는 연간 1회 보장되기 때문에 2000에서 6000밖에 보장이 안 되지만 만약에 업그레이드된 수술을 매회 지급하는 담보로 가입을 하셨다면 이렇게 받습니다. 2000 이렇게 해서 1억 4천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술을 매회 지급한다라는 게 이런 포인트들이 있으니까요. 이런 사례들 얘기하시면서 KB의 수술을 매회 지급하는 암주요 치료비 얘기해 보시면 좋겠고, KB 손해보험 요 상품 내에서 수술을 매회 지급하는 거를 어떻게 구분하냐면 담보에 플러스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요 단어가 들어간 담보들은 다 수술을 매회 지급합니다. 그거 기억하셔가지고 플러스라는 담보가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꼭 확인하셔서 진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KB 손해보험의 아주 오래된 그리고 아주 꾸준한 장점이죠. 대장 점막내암 D코드 위치가 점막층의 침윤이 확인될 경우 일반암으로 보장하겠다라는 건데요. 자, 이 우리나라가요 대장암 진단율이 높은 나라입니다. 뭐 저 생활습관, 식습관 이런 것들이 안 좋기 때문에 대장암 진단율이 높은데 또 우리나라가요 전 세계 1위인 게 있어요. 뭐가 전 세계 1위냐면 건강검진센터 이 의료 문화가 가장 발달해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대장암 진단율이 높은 나라에서 대장 내시경을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장암을 조기에 빨리 발견하겠죠. 조기에 빨리 발견하면 그 암이 뭐냐? 대장점막내암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대장점막내암을 대한민국에서 많이 진단을 받는데 다른 회사는 유사암으로 보장할 때 KB는 일반암으로 보장하는 유일한 회사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요 우리나라의 어떤 이런 특성을 고려해 봤을 때 굉장한 장점이니까요 암담보 이야기하실 때 꼭 KB의 요 장점 같이 이야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도 저희 지점에 사례가 있었는데요. 결장의 제자리 암종 해가지고 D01 코드 받았습니다. D01 코드. 자, 그러면 결장의 제자리암 D01 코드니까 유사암인데 KB 손해보험에서는 돈이 어떻게 나갔나 한번 보니까 암 진단비에서 3천만 원, 일반암 진단비에서 3천만 원 나갔고요. 납입 면제까지 문제없이 진행되었더라. 그러니까 이분 만약에 다른 회사로 암담보 가입했으면 유사암에서 몇백만 원 나가고 끝났을 텐데 KB로 가입했기 때문에 일반암 진단비 3천에 납입 면제까지 되었다. 납입 면제된 게 크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차이를 일으킨다. 그리고 이분이 만약에 암 주요 치료비도 KB로 가입하셨다면 유사암 주요 치료비에서 몇백 나가는 게 아니라 일반암 주요 치료비에서 몇천 나갔겠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요. 대장점막내암 D코드 일반암으로 보장하는 KB 손해보험 요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전이암 주요 치료비입니다. 자, 팀장님들 전이암 주요 치료비 어떤 분들이 가입해야 될까요? 반드시 가입해야 되는 분이 있습니다. 과거에 암 진단을 받으신 분들 반드시 가입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이분들 중에서도 꼭 가입해야 되는 분이 있는데 누구냐면 갑상선 암을 진단받으셨던 분들, 요분들 반드시 가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 우리 림프절 암은요 보험 분류상 무슨 암이죠? 혈액 일반암이죠. 갑상선 암은 보험 분류상 유사암이죠. 자, 근데 갑상선 암에서 출발해서 림프절로 전이 많이 됩니다. 근데 암자가 들어가는 담보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전이암이 생겼을 경우에 이 전이암은 원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한다. 이게 일반암으로 분류된다고 하더라도 원발암이 유사암이라면 이 암은 무슨 암이다? 유사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전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암 담보들이 있어요. 전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담보들은 이 전이암을 원발암과 엮지 않고 도착지 기준으로 있는 그대로의 암으로 보장을 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이가 들어간 담보를 반드시 가입해 줘야 된다. 누구? 기존에 갑상선암 진단 받으신 분들.
요분들 반드시 가입시켜 줘야 되는데 KB손해보험의 전이암 주요치료비가 좋은 조건으로 운영한다. 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전체 갑상선암 환자 중에 40%에 해당하는데요. 그분들이 동시에 림프절 전이를 같이 진단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갑상선암을 진단받으신 분들 뿐만 아니라 그냥 기존에 암 진단이 없던 분들도 갑상선암이 전체 환자 중에 40%가 이 림프절 전이를 동반해서 진단받는다. 요 이야기를 하시면서 암 주요 치료비와 함께 전이암 주요 치료비를 동시에 같이 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갑상선암은 유사암 주요 치료비에서 보장이 되겠죠. 그리고 림프절로 전이가 확인됐을 때 전이암 주요 치료비에서 같이 보장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동시 진단받는 케이스들이 이렇게 많으니까요. 그 부분도 같이 이야기하셔서 전이암 주요 치료비 활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KB손해보험은요. 갑상선암에서 출발해서 림프절로 전이 됐을 때 전이암 주요 치료비 가입금액 1,000만 원을 운영하기 때문에 1,000 해서 최대 3,0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파란색 회사가 이제 전이암 주요 치료비를 운영하는데 가입금액이 5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500 해서 최대 1,500까지밖에 보장이 안 된다. 이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이암 가입금액 1,000만 원을 운영하는 KB로 이야기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약관을 살펴보다 보니까 또 차이가 좀 있어서 요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자, 전이암 코드가 총 4가지입니다. C77에서 C80까지 4가지 전이암 코드를 운영하는데 KB는 약관상 C80까지 문제없이 보장을 하는 반면에 파란색 회사는 C80이 약관상 면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 전이암 주요 치료비란 이름을 쓰면서 80을 빼먹은 거예요. C80을. 자, 그럼 C80이 뭐냐? 요겁니다. 부위에 명시가 없는 악성 신생물암. 무슨 말이냐면, 자, 이 암이 전이암이에요. 성분이 무조건 전이암이에요. 의료적으로 무조건 전이암이라서 전이암 코드를 내려야 되는데 이 전이암이 어디에서 출발했는지 못 찾겠는 거예요. 그거를 C80을 때립니다. C80. 근데 그랬을 때 KB는 약관상 C80도 보장하기 때문에 1,000 해서 최대 3,000을 보장하는 반면 파란색 회사는 약관상 C80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약관상 면책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으니까요. 전이암을 완벽하게 보장하는 KB의 전이암 주요 치료비로 이야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KB 손해보험 전이암 주요 치료비 항암 약물 치료에서는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기존의 어떤 원발암으로 유방암으로 전이가 됐을 때 이 유방암으로 전이가 돼가지고 10년간 타목시펜이라는 약을 복용해야 된다면 가입금액의 100%를 매년 보장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 항암 호르몬 치료제 금감원에서 가입금액 줄이라케가 지금 얼마 운영하고 있죠? 300 운영하고 있죠. 근데 금감원에서 KB의 전이암 주요 치료비에서 유방암 먹었을 때 타목시펜 이거 보장되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KB가 모른 척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으니까 안 걸리고 지금 1,000만 원을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암 진단 받으신 분이 만약에 유방암으로 전이가 됐을 때 KB의 전이암 주요 치료비에서는 1,000만 원을 10년간 1억 보장받을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으니까요. 전이암 주요 치료비 얘기하실 때 이 장점도 꼭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이암 주요 치료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은 이렇게 해서 암 주요 치료비 1,000만 원, 유사암 500, 전이암 주요 치료비 500 이렇게 담았을 때 간편보험의 제일 저렴한 보험 아닙니다. 365입니다. 3텐호가 아니라 365인데 여자 60세 21,000원, 남자 60세 4만 원 요래 나옵니다. 그래서 KB가 지금 보험료가 정말 저렴하니까요. 암 주요 치료비 KB로 전이암 주요 치료비 같이 담아서 이렇게 한 세트로 이야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암 주요 치료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은요, 레캔비 담보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팀원들 레캔비 이야기 한번 들어보셨나요? 지금 뭐 지난달부터 이제 판매하는 회사들이 한두 군데 이렇게 생기고 있는데, 자, 레캔비 담보 어떤 담보냐면 치매 관련 담보입니다. 자, 이 레캔비가 어떤 치료제냐면, 자, 일단 요 얘기를 먼저 말씀드려야 되는데, 치매 환자 중에 전체 치매 환자 중에 70%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알츠하이머를 시작으로 한 치매 환자입니다. 자, 그러면 알츠하이머가 뭐냐? 알츠하이머가 어떤 질환이냐면 뇌 속에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이라는 요 성분이 원래 정상이면 뇌 속에 들어갔다가 빠졌다가 들어갔다가 빠졌다가 이걸 반복하는데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그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이라는 그 성분이 뇌 속에 쌓이기만 하고 제거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분이 계속 쌓이면서 뇌세포가 퇴행하면서 치매로 발전하는 그런 질환이 알츠하이머 질환입니다. 근데 이 레켐비라는 치료제가 나왔는데 이 레켐비가요, 그 뇌 속에 쌓이는 단백질 성분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에는 올해 1월부터 처음 들어왔습니다. 해서 뉴스 기사 보면 치매 신약 레켐비 줄 선다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라는 건데, 실제로 1월 달에 450건 처방을 시작으로 8월 달에 2766건까지 이 처방 건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켐비 치료제 정말 획기적인 어떤 치매 쪽에 신약이 나왔다라는 건데, 자, 이 좋은 치료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비쌉니다. 돈이 문제입니다. 토탈 한 5천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5천만 원이란 비용이 드는지 한번 볼게요. 이 치료는요, 이 레켐비 치료는 주사 치료인데 2주에 한 번씩 맞아야 됩니다. 2주에 한 번씩. 그리고 18개월간 맞아야 돼요. 18개월간. 그럼 18개월 곱하기 2주에 한 번 하면은 36번 맞아야 되죠. 36번 맞아야 되는데 한 번 맞는데 100에서 150만 원 정도 듭니다. 100에서 150만 원. 자, 이거 100만 원이면 100만 원이고 150이면 150이지 왜 이래 두루뭉실할까?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람 몸무게에 따라서 용량이 더 들어가야 되면 이 용량값이 더 들어가니까 비용이 비싸지겠죠. 그래서 시민들 우리 저 치매 치료 받으려면 살 빼야 됩니다. 결론이 그겁니다. 돈 아끼려면 맞습니다. 그래서 요런 화법도 있습니다. 야, 닌 뚱뚱하니까 2개 넣어라. 요런 화법도 있습니다. 2개 받아줘요? KB 하나, 딴 데 하나 요래 넣어야 됩니다. 요래 아, 하나. 그래서 어깨 한도. 그런 방법도 있다. 해서 요렇게 150만 원 곱하기 36번 하면 토탈 5천만 원이라는 약값이 든다. 자, 근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우리 어머니가 예를 들어서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다. 그리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레켐비라는 치료제가 있는데 요 약 치료를 받으면 치매를 굉장히 많이 지연시킬 수 있다. 근데 이게 돈이 5천만 원인데 받으실래요? 했을 때 제가 효자긴 해요. 효자긴 해서 돈 5천만 원 들더라도 어디 빚내 갖고 맞출 것 같은데 효자가 아니어도 어쨌든 이 어머니가 치매로 나중에 심해져 가지고 온 가족이 힘들 거 생각하면 치매를 지연시킬 수 있다면은 그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맞힐 것 같아요. 이게 자식 세대인 것 같아요. 자식 세대의 마음인 것 같아요. 제가 자식 세대를 대변했습니다. 근데 반대로 또 부모님 세대들도 내 때문에 우리 뭐 가족들, 자식들이 고생하는 거 원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치매 질환의 치료에 대해서는 전 세대에서 니즈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뭐 나이 가리지 않고 치매 치료에 관해서는 니즈가 있다. 니즈가 있는데 그 니즈를 해결해줄, 니즈를 충족해줄 레켐비라는 치료제가 나왔고, 이 레켐비 치료제의 문제는 돈이다. 돈이 비싼 게 문제다. 그 비싼 돈을 해결할 수 있도록 KB손해보험에서 레켐비 치료제를 보장하는 담보가 출시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보장 조건에 의해서 이 조건에 만족한 다음에 레켐비를 한 번 맞으면 300, 7번 이상 맞으면 1000만 원, 14번 이상 맞으면 700 이렇게 해가지고 각 순서에서 각 차례에서 요 돈이 나와서 토탈 2천만 원이 나옵니다. 자, 근데 제가 좀 의문이 생겼어요. 아니 그냥 레켐비 치료 한 번 맞았을 때 2천 다 주면 되지 왜 요래 1회, 7회, 14회 나눠놨을까? 보험회사가요. 이 보험사가 정말 얍삽합니다. 이 이제 무슨 일이 있냐면 레켐비 치료제가 맞을 때 5번째, 7번째, 14번째에 부작용 검사를 합니다. 부작용 검사. 자, 근데 만약에 5번째에 다섯 번째 맞고 부작용 검사했는데 부작용 나왔어요. 그러면 더 이상 맞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맞죠. 그러니까 얼마 받죠? 300밖에 못 받죠. 5번째 맞고 중단했으면 7번째 못 맞았잖아요. 보험회사 이래 얍삽하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도 KB손해보험이 덜 얍삽하다는 겁니다. 왜 덜 얍삽하냐면 KB는 지금 14번째에 700 주잖아요. 하면 14번째 부작용 검사 맞고 부작용 검사하니까
14번째 도달했으면 700 받죠. 근데 다른 회사는 19번째에 줍니다. 19번째. 걔들 지독해요. 걔들 진짜 지독한 애들이에요. 케빈 그래도 좀 덜 얍삽하게 14번째 부작용 검사까지 받았으면 그냥 드리자 해가 드리는데 딴 데는 19번까지 가야 그 완자로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덜 얍삽한 KB로 이야기 좀 해보시면 좋겠고, 보험료가 60세 기준 20년 갱신으로 남자 여자 둘 다 10,000원 초반대 요래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아무도 가입 안 한 담보입니다. 새로 나온 신약이고 새로 나온 담보이기 때문에 아무도 가입 안 했기 때문에 10,000원대 보험료로 이야기해 보시면 좋겠고, KB가 이 아무도 가입 안 한 이 담보를 누구나 다 가입할 수 있도록 고지 조건을 확 풀었어요. 고지 조건 어떻게 되냐면 이렇습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는데, 1년 안에 치매 또는 경도 이상 인지기능 장애로 의사한테 진단이나 추가 검사 받은 적이 있느냐? 1년 안에 요거 하나 물어보고요. 두 번째로 5년 이내 아래의 질환으로 아래의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느냐? 아래 질환 어떤 거냐면 치매, 외상성 뇌손상, 인지기능 장애, 뇌졸중, 알츠하이머, 심근경색, 파킨슨 병으로 입원 수술, 통원, 약 투약 한 적이 있느냐? 요걸 물어봅니다. 자, 근데 이 정도면은 지금 중대 질환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년 안에 치매나 인지기능 장애 진단받은 적 없고 5년 안에 중대질환으로 입원 수술, 투약, 통원 없으면은 누구나 다 가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중대질환에 꼭 들어가야 되는 질병이 하나 빠져 있어요. 뭐가 빠져 있죠? 암이 없습니다. 암이 없죠. 그러니까 이거 쉽게 말해서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제 암 진단 받으신 분도 이 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그러니까 고지 조건을 정말 이 대폭 완화해서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KB가 이렇게 풀어놨으니까요. 아무도 가입 안 한 보험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활용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 여기에다가 자 이게 어쨌든 LTC 보험이다 보니까 환급률도 좋아요. 환급률. 레킨비 담보 2천만 원, 데이케어 월 20만 원 이렇게 세팅해서 60세 여자 2만 원 세팅합니다. 20년 갱신으로 2만 원 세팅했을 때 10년 시점에 환급률이 75% 나옵니다. 75%. 그래서 20년간 이렇게 월 2만 원씩 해가 이렇게 보장받으면 되는데 10년 되는 시점에 고객이 근데 뭐 돈이 말린다. 그럼 뭐 해지해갖고 75%나 돌려받을 수 있다. 요 이야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고객님이 전혀 부담 없는 상태에서 가입을 하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리하면요. 치매 치료에 대한 니즈는 자식 세대, 부모님 세대 가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레캔비라는 새로운 치료제가 나왔고, 그게 이제 돈이 비싼 게 문제인데 그 돈을 해결할 수 있는 레캔비 치료제 담보가 KB손해보험에 출시되었다. 10,000원대 보험료고요. 각사들 레캔비 담보 운영하는데 그 중에 제일 덜 얍삽합니다. 그리고 10,000원대 보험료고 간편 고지 조건 간편하고 환급률까지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니즈부터 보험료부터 환급률, 고지 조건 모든 게 지금 다 팀장님들이 터치할 수 있도록 딱 세팅해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 꼭 이야기하셔가지고 활용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 요거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오늘 활용하지 마시고 오늘은 운전자 하시고요. 운전자 절판 끝나면은 레캔비 담보 또 쫙 한번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몇 세까지 뭐? 60세까지 2,000이고요. 70세까지 1,000만 원 들어갑니다.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KB에 한 건 가입하고 딴 데 또 가입해도 문제 없습니다. KB는 중복 없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더 가입하셔도 상관없다. 말씀드린 대로 LTC 간병보험에서 운영합니다. 근데 아까 그 간편 치매 플랜 그 두 가지만 물어보는 그 고지 조건도 있지만 어쨌든 335나 355 간편보험 고지 조건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렴한 그 고지 조건 완화된 조건으로 다른 담보들이랑 같이 담아서 활용하셔도 되는데, 다른 담보 같이 담기 좋은 게 요겁니다. KB손해보험의 간병인 지연일당을요 업그레이드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KB손해보험이 간병인 지연일당 그동안 넷별에 놨어요. 넷별에 놨는데 요걸 업그레이드 했다라는 거고, 요번 달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실일당을 동시에 가입할 수 있도록 또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병인 지연일당,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실일당을 같이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됐고, 기존에 간병인 지연일당 KB가요 3년 갱신이고 보험료 비쌌어요. 그런 단점들을 좀 보완했는데, 먼저 3년 갱신을요 최대 20년 갱신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확 늘렸습니다. 그리고 비쌌던 보험료를 60세 기준 20년 갱신인데도 남자 4만 원, 여자 5만 7천 원에서
간병인 지원 일당을 가입할 수 있도록 세팅을 했어요. 자, 이렇게 좋은 조건으로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어깨 누적이 걸립니다. 기존에 가입한 간병인 지원 일당, 간병인 사용 일당 다 깨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직전 3년간 간병인 사용 일당 많이 팔았는데 그 고객님들한테 야, 가만 생각해 보이죠. 지원 일당 더 좋은 거 같아. 갈아타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못 건드리잖아요. 그러면 누가 타겟이 되느냐? 팀장님들 보장 분석하시다가 빨간색 회사에 간병인 지원 일당 10년 갱신 가입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타겟입니다. 그분들은 10년 갱신으로 보험료 비싸게 가입했거든요. 그분들한테 KB의 20년 갱신인데 지금 내는 보험료보다 더 싸진다. 요걸로 갈아타자. 갱신형은 우리가 건들기가 좋은 게 뭐 미래의 보장을 지금 먼저 보험료를 내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보험료 내고 오늘 보장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까지 낸 보험료는 지금까지 보장 다 받았어요. 해지하는데 전혀 부담이 없다. 요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10년짜리 간병인 지원 일당 가입하신 분들 깨고 KB의 20년 갱신 간병인 지원 일당 저렴하게 이야기해 보시면 좋겠고, 간병인 지원 일당의 레캔비 이렇게 하나로 세팅했을 때 보험료가 남자 50세 16,000원, 여자는 25,000원 나옵니다. 남자 60세 28,000원, 여자는 4만원 나옵니다. 제가 이거 보험료 좀 싸게 보이려고 10년 갱신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20년 갱신으로 하더라도 합리적인 보험료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꼭 설계 한번 해보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하면요. 자, 변호사 선임 비용 지금 예정으로는 12월 10일까지만 현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급 범위가 가장 넓은 KB 손해보험으로 이야기 한번 해보시고요. 3대 주요 치료비 선지급 50% 500만 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회사는 암 주요 치료비만 선지급할 때 KB는 내심까지 다 선지급한다라는 포인트로 이야기해 보시고요. 암 수술 이제 매회 지급하는 걸로 레벨업 했습니다. 그 방광암 이야기 꼭 기억하셔서 풀어나가 보시고요. 만기보장 전이암 주요 치료비 암 기왕력자는 반드시 가입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갑상선암 이야기했죠. 그 이야기 잘 정리하셔가지고 전이암 주요 치료비 KB로 이야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레캔비 담보 니즈가 높은 항목이고요. 거의 무고지 조건에 환급률도 높고 제일 덜 얍삽합니다. KB손해보험 만원대로 레캔비 담보 활용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병인 지원 일당 20년 갱신에 저렴한 보험료로 업그레이드 했는데 기존에 10년 갱신 간병인 지원 일당 가입하신 분들 갈아태워주는 용도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KB손해보험 전략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이거 기억이 안 난다.